삼성전자만 보시면 올 한 해의 수익률이 투자학개론입니다. 저는 월 300만원으로 30억 자산을 이룬 30대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학개론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공식을 공유하고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애플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테슬라에 각각 모두 다 1000만원을 투자를 했다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올 한 해 애플의 주가는 87%가 오르고 넷플릭스는 60%, 마이크로소프트는 42%, 페이스북은 35%, 디즈니는 25%, S&P 500은 연평균 10%가 넘어서 15%가 올랐어요. 테슬라는 무려 700%, 7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만약에 테슬라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7천만원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애플의 경우 870만원을 벌었을 거고, 넷플릭스는 600만원, 마이크로소프트는 420만원, 페이스북은 350만원, 디즈니는 250만원, S&P 500은 150만원을 벌었을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매주 꾸준히 적립식으로 미국의 대형 우량주 애플과 구글, 그리고 한국의 우량주인 삼성과 카카오를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보시면 올 한 해의 수익률이 56%이고 애플의 경우 거의 40%예요. 만약 꾸준히 이런 추세로 투자를 한다면 5년 뒤에 상당히 큰 돈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올해 3월부터 코로나로 시장이 폭락하고 난 후 시장이 다시 계속 이렇게 좋은데 과연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좋았을까요? 올 한 해 신규로 개설된 주식 계좌가 602만 개가 되는데요. 이는 최근에 10년간 만들어진 평균의 4배가 넘는 수치라고 해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듯이 올해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와, 미국 주식 너무 쉽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그냥 미국이나 한국 주식에 계속 투자하면 언젠가는 1000만원이 1억 되고 10억 되는 건 진짜 시간 문제겠다. 나는 진짜 투자를 잘하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을 땐 나빴던 시절을 잊고 나쁠 땐 또 좋았던 시절을 잊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가져야 하는 2가지 태도,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2가지 마인드만 있으면 주식 투자이든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그 어떤 투자에 실패를 할 수 없을 거예요. 1980년도부터 S&P 500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부터 2014년까지는 박스권에 있었어요. 제가 만약 2000년도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거의 15년 동안 수익을 보지 못했을 거죠. 이것을 10년 주기로 나눠보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1%의 수익률을 보여줘요. 1930년도에는 마이너스 0.12%였어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1990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박스권에 있었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엔. 오히려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돈을 더 잘 버니까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에는 주식시장의 상황은 지금과는 다르게 부정적이었고 금기시해야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던 거예요. 지금의 좋은 시장이 계속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은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즉 시장 앞에서 거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해요. 2020년 현재 포브스에서 선정한 부자 순위 391위에 있는 약 2조 6천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하워드 막스는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인데요. 하워드 막스는 자신의 생각을
메모라는 칼럼을 통해서 공유를 해요. 이 칼럼의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두겠습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분은 워렌 버핏도 본인의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가 보낸 메모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열어보고 읽어본다고 해요. 워렌 버핏도 하워드 막스한테서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그의 책에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워렌 버핏도 인정하는 투자자인데, 그가 이야기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Nobody Knows예요. 그가 2008년도에 올렸던 메모 제목인데요. Nobody knows,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투자를 할 때 자신만의 논리가 있어야 하고 그 논리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해요. 저는 이 논리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논리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지를 해야 해요. 그래서 피드백 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논리가 틀렸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기존의 논리를 다시 따져보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죠. 배움에는 끝이 없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목소리, 완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누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누구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확증 편향을 최대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시장 앞에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겸손이에요.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다는 거예요. 세계 부자 4위, 약 82조의 자산을 가진 워렌 버핏도, 2조 6천억의 자산을 가진 하워드 막스도, 세계 최대 헤지펀드사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도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해요. 일반인이 봤을 때 엄청난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시장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정말 완벽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자들도 시장을 항상 어렵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바라보는데, 반대로 시장을 정말 쉽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주식 초보자인 많은 사람들이 항상 완벽한 투자를 하려고 애쓰는데 자신의 판단이 완벽하다고 믿는 경향이 많아요. 마치 처음 일주일간 헬스장에 가서 조금 운동을 하고 좋아진 내 몸을 보면서 막 자화자찬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진짜 수십 년간 노력하고 열심히 해온 고수들은 반대로 오히려 겸손해요. 투자를 하면서 어쩌다가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처음 큰 수익을 맛보고 스스로를 너무 치켜 세우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큰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내 투자 실력이 운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1년만 투자하고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아니면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할 건데, 오랫동안 오랜 기간을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지속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운은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만 작은 돈이 큰 돈이 되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작은 성공을 많이 해보고 좋은 투자를 많이 해서 지속성을 높이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제 투자의 원칙으로 삼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요. 주식이 항상 좋은 투자는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해요. 저는 레이 달리오의 컬럼을 꾸준히 보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작년 2019년 7월에 올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컬럼을 보면 10년 주기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에셋 클래스, 자산은 다 달라요. 1920년도에는 주식이 17%로 가장 높았고 30년도, 40년도에는 37%, 31%로 채권이 가장 높았어요. 50년도, 60년도에는 다시 주식이 높았고
70년도에는 금과 은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80년도, 90년도에는 주식과 채권 둘 다 좋았던 반면 금과 은은 반대로 또 안 좋았어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주식만 안 좋았고 2010년도에는 다시 주식이 또 좋아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항상 주식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항상 채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장이 영원할 거고 계속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거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자산 시장,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보고 거만하지 않고 시장 앞에서 겸손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시장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 없고 Nobody knows.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원칙으로 투자를 해요. 아셨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